이번에는 책의 2장의 5절 폼 태그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폼 태그는 우리가 화면상에서 사용자 정보값을 입력받는 태그를 폼 태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폼 태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예제를 만들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저기 바디 태그 입력해주고,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인풋 요소, 어떤 다양한 정보값들을 입력받는 요소가 인풋 요소 태그인데, 인풋 요소에 우리가 타입 값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정하면은 인풋의 모양이 변형이 돼요. 한번 텍스트 입력받는 인풋 요소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input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타입을 텍스트라고 지정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빈 요소 태그라서 뒤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슬러시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입력해도 되고. 일단 input 타입이 텍스트라고 입력한 다음에 이제 볼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인풋 요소 태그를 만들면은 인풋의 제목이 어떤 건지, 해당 인풋의 제목에 해당하는 라벨 태그를 무조건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라벨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라벨 포라고 있죠. 라벨 포라고 있는데 이 포값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만은 여기다가 이 인풋이랑 이 라벨 포값을 연동하기 위해서 인풋 요소에다가 id 값이라고 주고요. 원하는 값 아무거나 주면 돼요. 저는 뭐 그냥 id라고 줘볼까요? 유저 id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id 값을 이 포값이랑 똑같이 연동을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당 인풋에 대한 그 라벨 제목이 요거다라고 이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백엔드 개발할 때, 백엔드 개발하거나 접근성 고려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귀찮으면은 지금 당장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id라고 적어볼게요. id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id 인풋 요소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 입력하는 input 타입의 텍스트예요. 그럼 이번에 반대로 제가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적어볼게요. 이번엔 똑같이 여기다가 포값은 지울게요.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일단은 이번엔 비밀번호라고 적어볼까요? 비밀번호 라벨값. 그리고 이제 타입을요,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를 변경해 볼게요. 패스워드 저장하고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다 글을 입력을 해보면은 약간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이 중요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점으로 보안 출력을 해주는 어떤 인풋 요소, 인풋 타입의 패스워드죠. 그럼 이번엔 제가 체크박스, 우리가 뭔가를 체크해야 될 때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인풋 타입의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라벨 값을 취미라고 주고요. 그리고 인풋 타입의 이거 제목을 이렇게 할게요. 제목은 그냥 h4 태그로요. h4 태그로 저는 그냥 취미라고 적고요. 그 밑에 라벨 태그 만들어 줄게요. 라벨. 네, 이건 제가 값은 지우고, 여기서 저는 뭐 스포츠라고 할게요. 스포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그 인풋 타입의 체크박스를 적어보는 거죠. 인풋 타입. 타입은 체크박스. 네. 그리고 여기다 밸류 값도 적는 게 좋아요. 밸류 값은 지금 당장은 굳이 입력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제가 만약에 저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 전송 버튼 누르면은 이거 해당하는 밸류 값이 어떤 웹 서버로 값이 전달이 될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많이 해줘요. 스포츠죠. 스포츠. 이번엔 게임. 이것도 적어볼게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번에는 라벨 값을 게임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똑같이 타입은 체크박스고, 요거는 게임이라고 또 밸류 값을 입력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또 복사 정확히 한 다음에 이번엔 요리라고 주고요. 이번엔 여기 밸류 값을 쿡이라고 줄게요. 쿡.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취미란 제목에 스포츠, 게임, 요리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체크박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박스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선택이 가능한 거를 체크박스로 코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 이거랑 비슷한데 라디오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 라벨을 제목은 직업이라고 적어주고요. 직업. 이번엔 라벨을 뭐 UI UX 디자이너라고 적어볼까요? UI
슬러시 UX 디자이너. 그 다음에 타입을 제가 라디오라고 줄게요. 라디오. 그리고 네임 값을 이제 그 밸류 값은 디자인이라고 적을까요? 디자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라벨 값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적어볼게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 다음에 얘도 라디오고요. 그 밸류 값은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라고 적을게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그리고 얘는 백엔드 개발자. 얘도 라디오. 얘는 백엔드 디벨로퍼라고 할게요. 백엔드 디벨로퍼. 저장하고 보면은 얘는 뭔가 모양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라디오 버튼이랑 체크박스의 제일 큰 차이점은 체크박스는 두 가지 이상, 복수 개 이상을 체크할 수 있는 반면에 라디오 버튼은 딱 하나만 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 직업이 이 셋 중에 하나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라디오 버튼을 코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얘를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때요? 선택이 다 되죠. 이렇게 되면 오류죠. 오류니까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 세 개 요소에다가 네임 값을 동일하게 주면은 이 셋 중에서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 돼요. 해볼까요? 저 네임 값을 공통으로 잡이라고 줄게요. 잡이라고 주고요. 얘도 네임 값을 잡이라고 주고요. 얘도 네임 값을 잡. 이렇게 세 개의 그 인풋 라디오 요소를 제가 동일한 네임 값으로 지정해주면은 이제는 이 셋 중에서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 될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UI, UX 디자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클릭을 하면은 기존 게 풀리죠. 이렇게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라디오 버튼이죠. 여러 개 요소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럼 이번엔 제가 어떤 첨부 파일 올리는 어떤 그 인풋 요소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또 라벨로 제가 첨부 파일이라고 적어보고요. 첨부 파일,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풋 타입을 파일로 지정하면 돼요. 인풋의 타입은 파일.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파일 선택하는 게 나오죠.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첨부 창이 나올 거예요. 파일 첨부하는 인풋 요소고요. 이번엔 제가 어떤 특정 컬러 값을 선택하는 그 인풋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여기 라벨 값을 색상 선택이라고 적어주고요. 색상 선택. 그 다음에 인풋 타입에 컬러라고 줄게요. 컬러 라고 저장하고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컬러 색상 그 팔레트가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컬러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풋 요소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번엔 저희가 날짜를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여기서 인풋 타입에 그 컬러가 아닌 데이트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다가는 날짜 선택이라고 적어볼까요? 날짜 선택. 저장하고 보면은 여기다 뭔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달력,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풋 폼 요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해당 내용 값을 이렇게 선택을 입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 값이 어딘가로 전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전송하는 버튼, 그리고 전송을 취소하는 버튼도 필요하겠죠. 그거를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거는 다시 이거를 지우고 이 라벨에다가 전송 취소라고 줄게요. 전송 취소. 그리고 밑에다가 인풋 타입에 타입을 리셋이라고 줄게요. 리셋 이라고 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전송 취소라고 되어 있고 초기화라는 버튼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라벨 한번 써볼게요. 라벨 쓰고 이번에는 전송이라고 적어볼까요? 전송. 그 다음에 이번에 인풋 타입을요. 서밋이라고 줄게요. 서밋이 뭔가 제출한단 말이죠. 전송한다는 말이에요. 저장하고 보면 얘는 이렇게 제출이란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버튼만 가지고 전송이 안 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이걸 폼 태그 안쪽에서 이렇게 전송 그리고 초기화 버튼을 만들어 줘야지 그 인풋 안쪽에 있는 모든 값들이 웹서버로 전송이 되거나 아니면 해당 값을 비워서 초기화시키거나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드롭다운 메뉴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인풋 요소도 만들어 볼게요. 다시 이거 지우고, 먼저 얘도 중첩 어떤 그 자식이랑 그 부모 자식 요소 태그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select라는 태그로 부모 요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네임 값이랑 아이디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지울게요. 요거는 백엔드 개발할 때 입력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안쪽에 이번에 옵션 값을 3개 만들어 볼게요. 옵션 3개. 거기다 글자도 써볼까요? 밸류 값도 지금 당장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지워줄게요. 네, 여기다가 옵션 그리고 HTML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CSS라고 또 적어줄게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또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적고 나서 보면은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여러 개의 그 긴 글을 입력받고 싶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태그명이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텍스트 에어리어 이렇게 입력하고, 이것도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옵션 값이 있는데 이건 지워줄게요. 저장하고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텍스트 박스 입력창이 나오죠.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긴 글을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 말 그대로 텍스트 영역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폼 태그를 만들었는데, 이 폼 태그의 내용들은 어딘가 전송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존의 폼 요소들을 폼 태그란 걸로 한번 감싸가지고 실제 어디로 전송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다시 이거를 지워주고요. 먼저 폼 태그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폼 태그라고 적어주시고, 요 안쪽에 제가 일단 액션 값은 우리가 어디로 전송할 건지를 이제 입력하는 건데, 실제 아직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폼 태그 액션 값을 지정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저는 그냥 슬러시로 입력을 할게요. 나중에 여기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저 폼 태그 안쪽에 있는 인풋 요소들을 어디다가 전송할 건지 그 위치 값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슬러시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메소드, 전송 방식이 뭐 get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그냥 메소드 방식을 뭐 일반적으로 폼 전송 버튼으로 전송하는 방식은요, 그 포스트 방식이에요. 포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백엔드 영역에 다루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냥 이런 두 가지 액션이랑 메소드라는 속성 값들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 안쪽에다가 한번 이분 요소들을 하나씩 넣어볼게요. 먼저 라벨로 전 id라고 주고요. 그리고 인풋 타입에 텍스트라고 줄게요. 인풋 타입 텍스트.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번에는 비밀번호, 이번에는 인풋 타입을 패스워드라고 줄게요. 패스워드. 네. 그 다음에 또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버튼도 넣어볼까요? 제 초기화 버튼이랑 전송 버튼 넣어볼게요. 인풋 타입을 리셋, 그리고 인풋 타입을 서밋, 제출.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뭔가 별 차이는 없지만은 제가 실제 이제 어떤 값을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면 이게 어딘가 전송이 될 거예요. 이렇게 초기화 제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값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초기화를 누르면은 전송이 안 되면서 이 글이 인풋에 입력한 내용들이 지워지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은 얘가 어딘가로 전달이 될 건데, 제가 지금 주소값을 입력하지 않아서 빈 화면이 뜨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인풋 요소에 있는 값들을 폼의 액션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전송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폼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비디오랑 오디오 태그, 멀티미디어 콘텐츠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